안녕하세요, 와세즈입니다. 2019년 첫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1분기 실적이 4월 중순 이후 하나둘씩 발표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25% 정도의 기업이 실적 발표했고 오늘과 내일 거의 대다수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통 대기업이나 실적이 좋은 기업이 실적 발표를 먼저 하는 편인데 어제까지 대략 470개 정도의 회사의 실적을 정리해보니 예상대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익 기준 470개 회사 중에 절반 이상인 250개 회사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좀 더 많은 회사가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500개가 좀 안되지만 지금까지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이 그나마 앞으로 발표할 회사들보다 좀 더 나은 회사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물론 깜짝 서프라이즈 회사들도 있긴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실적 발표 시즌에 전자공시 사이트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좋은 기업 집계하고 그랬는데 클로저라는 괜찮은 주식 집계 사이트를 알게 되어 여기에 집계된 내용을 토대로 빠르고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실적과 관련된 지표가 좋아지는 기업 중에 주가가 크게 안 올랐고 앞으로도 실적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투자 관심 종목을 뽑기 위한 간단한 실적 모니터링 작업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점검을 위한 자료이고 다음 주 정도에 90% 이상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할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실적 증가 회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한 전체 회사의 실적 증가 요인을 살펴보는 걸 권장합니다만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상위 5개 업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 상위 업체 5개를 보면 첫 번째로 에클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47.9% 증가했습니다. 항체 신약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최근 기술 이전 효과로 인해서 매출과 이익이 좋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일회성인지 앞으로 더 좋아질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이오 제약주 특성상 앞으로 신약이 개발되고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받는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였고 매출도 상당히 적었고 이익도 거의 안 나다가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의 실적이 좀 좋아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 바닥 35,000원에서 최근 이제 6만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받는 상황이고 지금 1분기까지는 어쨌든 잘 나왔는데 2분기 이후는 그러니까 이후에는 좀 신약 개발 모멘텀 같은 걸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KR모터스인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2.6% 증가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 전에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륜차를 주로 판매를 해왔는데 그 전까지 2016, 17, 18년 계속해서 영업이익 적자가 났고 매출도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굉장히 안 좋았고 부채 비율도 늘어나면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도 다 써서 유보율도 마이너스가 된 상황에서 아마 이제 올해도 적자 폭이 크면은 관리 종목이 되거나 상폐까지도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이번 1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밝히기로는 사륜차 판매를 새로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중국 합자법인을 통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12조기 상환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상황인데 영업이익도 이제 턴어라운드 초기라 그런지 아직까지 흑자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분기에도 1분기와 비슷한 실적을 내면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좀 잘 나오면은 좀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재무구조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다 주목을 받으려면 재무구조도 좀 개선이 되고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뉴지랩이라는 업체인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0% 증가했습니다. 5G 서비스가 올 상반기 개시하면서 이 회사가 갤럭시 S10 같은 5G 폰을 유통을 하는 이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1분기 실적도 잘 나오면서 작년 연말 대비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500% 가까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는데 매출도 꽤 많이 늘었지만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앞으로도 5G 폰 수요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이 회사가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그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서메이지라는 업체인데 게임 개발사인 것 같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1% 증가를 했는데 전년 동기 1분기 매출이 4억 정도로 워낙 작기 때문에 매출 증가의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좀 감소했는데 이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되면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임 개발이라는 특성상 히트작 발생 시 턴어라운드는 가능한데 이게 굉장히 흥행산업 측면에서 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다소 유의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GTG 웰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0.9% 증가했습니다. 피부 미용이나 헬스케어 관련 전문 업체로 에스테틱 샵이라든가
피부 미용 관리, B2B 및 그리고 개인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 들어서 홈쇼핑에도 런칭을 했는데 한혜슬씨가 광고를 하면서 이 제품이 판매를 히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출액이 작년까지는 연평균 한 200억 정도 하던 부분이 이제 소비자 판매 시작을 하면서 올해는 450억에서 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기대감이나 실적을 2분기, 3분기까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바닥 대비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하이로닉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680%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숫자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워낙 작년도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커진 부분인데, 이 회사도 좀 전의 회사처럼 피부 미용 및 헬스케어 전문 업체입니다. 개인용 피부 미용기기를 제작하고 있고 문신 제거 레이저를 2분기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출 증가폭은 크지 않은데 이익만 개선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기보고서가 나오면 상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회사는 힘스라는 업체인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27% 증가했습니다. OLED 증착 공정 장비 업체로 마스크 인장기라는 부분에서 국내 업체 중 독점이고, 회사 실적은 OLED 설비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실적 확인을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설비 투자 증설 및 발주 공시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번 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다소 그 발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고르지가 않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비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디스플레이나 OLED 쪽의 업황에 대한 이런 부분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솔본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59% 증가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와 솔본 인베스트먼트 같은 회사를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고, 지주회사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자회사 실적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세럼 데이터맨으로 엄청난 상승으로 이름을 날렸던 회사인데 지금은 솔본으로 창업주도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금 남아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CS윈드라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6.7% 증가했습니다. 시총이 6,249억으로 규모가 있는 업체 중에서는 영업이익 증가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풍력발전 업체로 고유가 수혜 업체로 보입니다. 2016년 이후 유가 상승과 더불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1분기까지 실적도 잘 나왔지만 최근 달러화 상승과 수주 공시를 토대로 볼 때 2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르면 또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KMW인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7.9%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도 시총이 4,500억 정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통신장비 업체로 올해부터 5G 장비가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면서 작년 4분기 이후 큰 폭으로 실적이 상승이 됐습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른 거는 올 3월 정도서부터 있는데 5G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5G 장비 보급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매출 및 이익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장비 납품 종료 시점에서 이익이 급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를 고려한다면 매도 시점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2분기도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까지 실적을 먼저 발표한 매출과 이익 상승률이 전년 대비 높은 기업을 10개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기업은 일시적인 개선이고 어떤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의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성장 초입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적으로 인해 한동안 저평가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몇 년에 걸쳐 보여줬는데 이번이 마지막인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실적을 토대로 투자자의 연구와 상상력을 토대로 앞으로 좋아질 기업을 찾아내는 방법을 일부 소개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영상에 언급된 종목은 추천 종목도 아니고 제가 투자한 종목도 없습니다. 매번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관심 종목으로 10개 이상 선정해서 추가로 연구하고 주가 추이도 보고하면서 서서히 편입하는 편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기업은 이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한 기업을 살펴보고 이 중에서 앞으로 성장이 지속될 기업을 추가로 골라내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오른 종목 중에 미래의 보석 같은 종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과 내일 대부분의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전체 실적 발표를 토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테이블 정보 제공하는 클로저 서비스 추천드리고, 영상 설명 부분에 주소 포함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이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상 즐겁게 투자하고 성장하는 투자자 되세요.